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가을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이 뜬모를 우울증, 무기력감, 바로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일조량이 한껏 늘어났다가 가을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기분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결책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가을 탄다, 다소 좀 우울하고 침울해진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볕도 좋은데요. 이 동네나 혹은 주변에 계신 곳을 한 바퀴 휘 돌면서 햇빛을 즐기시면 이 기분도 한껏 업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점심시간 저희와 함께 1시간 채워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요즘에 이 코스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듯 싶었는데 현재 구간의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오를 때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도 음봉을 형성하더니 오늘장도 플러스 출발하더니 현재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긴장의 고삐를 좀 더 바짝 쥐고 대응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오후장 넘어가는 구간 역시나 또 오전장에 비해서는 다소 좀 어두워지는, 점차 좀 구름이 드리우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수가, 이 코스피가 2000선 근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700선 근처까지 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봐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요. 포트 진단, 종목 진단 이 시간에 해드립니다. 오늘도 전화기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325-8200번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또 저희가 전화를 연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좀 하니까요. 이런 부분, 나는 밖에 있어서 어떡하지? 직장에 있어서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은 2128-3388번입니다. 방송 전후에도 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실 때 그때그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에도 전화벨 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좀 맴돕니다. 저희 시작하는 시간부터 좀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또 식사하시면서 혹은 바깥에 계실 때도 늘 함께합니다.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도 게시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고요. 그리고 전화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훈 부지점장, 이렇게 든든한 세 분과 1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토론 주제, 아마 힌트 안 드려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장과 관련해서 시황 얘기하는 모든 기사에 아마 이 단어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좀 아시겠죠? TPP, 바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떠나서 일단은 수혜주가 의류고 피해주가 자동차다. 이런 간단한 현재 현상과 관련된 기사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수혜주가 맞을까? 정말 피해주가 맞을까? 지금 현재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있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동차주들 좀 바닥도 다져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하시는지 그런 얘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굴룩굴룩님 오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정호의 데이트님, 가을님께서 주식하기 좋은 날씨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단풍으로 물들듯이 빨가면 좋을 텐데 글쎄요. 지금 오후장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굴룩굴룩님께서 오늘 TPP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는데 맞춰주셨어요. 오늘 토론 주제 그렇습니다. 계속 글 남겨주시고요. 지금 종목 진단 신청도 오늘 좀 많네요. 제가 이야기는 좀 여기서 줄이면서 빨리 종목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 좀 알아볼게요. 접수되는 대로 저희 제작진이 좀 올려주는 대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제가 얼핏 봤을 때 게시판에 뭐 성신양회도 있고요. 그리고 아남전자 쭉 있는데 유진기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 7,100원에 20% 비중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주셨고요. 5395번님께서 이 종목 신청을 조금 전에 해주셨어요. 7,100원이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나 오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유진기업이라고 해서 좀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밀려나서 이 정도 반등으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원금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 진단,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형님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진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손실이세요. 지금 원금 회복 그리고 추후에 좀 수익이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좀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유진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제 레미콘 업황이 레미콘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하는 산업 자체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건자재 시황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이 업황과 더불어서 건자재와 이제 레미콘, 시멘트 이쪽이 앞으로 성장 산업으로 약간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내수 건자재에 대한 시황이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레미콘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업황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상반기 때 실적 나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198억 원이 나오면서 62% YY로 성장이 나왔고 당기순이익 한 95억 원 정도 시현을 했는데 올해 연간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분기에 2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대략적으로 한 250억에서 270억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가이던스 달성이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015년 실적 기준으로 PR이 10배 정도 되고 PBR이 0.5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38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PE 10배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건자재 섹터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 혹은 이제 유가 베이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시멘트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7,100원이시면 7,1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2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종 목표 주가는 저는 지금 시황이 사실 시장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약간 좀 조용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중기 투자를 하시면 저는 목표 주가는 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12배 수준이고요. 12배면 시멘트나 레미콘 업체 중에서는 약간 이제 고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7,5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줄이면서 어쨌든 10%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 좀 떨어지니까 7,500원 정도 오면 수익으로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비중 20%인데요. 조금 더 실어주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리온인데요. 한 6월달, 5월달 한 이때 2분기 정도에 3, 4, 5월달 이때쯤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한때는 한 120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이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 8442번으로 전화 주셨는데요. 118만 5천 원의 비중 30% 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리온 최근에 일주일간의 흐름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합니다. 오늘 현재 주가가 2.5% 정도 오르면서 105만 원 선 근처인데요. 아무래도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이제 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지 플러스 전환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김경원 운용형님, 오리온은 어떤가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조금 큰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나쁘지 않게 보는데, 약간 이제 중기 투자자 혹은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좀 유용한 종목이다. 혹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 오리온이, 중국에서 제과라고 하죠. 제과, 과자, 요런 것들을 판매를 좀 하는데, 사실 예전에 고성장했던 부분들보다는 약간 성장이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2015년 2분기 때 영업이익 나온 거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42억 원 정도 나오면서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정도 역성장이 좀 기록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89억 정도 나오면서 20% 정도 역성장이 나왔는데,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이 중국 제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력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고성장했었을 당시, 특히 2012년과 11년도 때 굉장히 좀 고성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때만큼의 성장성은 아니더라도 그 큰 중국 제과 과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충분히 같이 파이를 좀 키우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약간 좀 비싼 구간에 좀 있긴 하지만 계속 고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중기 고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30배입니다. 30배인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도에도 계속 영업이익이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으로 넘어가면 밸류에이션은 25배까지 떨어집니다. 25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만 약간 좀 적으셨다면 추가 매수를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한 30% 이미 조금 이제 많이 담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30% 비중만 가지고 약간 좀 장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중국 제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 향방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흔들림은 좀 있겠지만 약간 좀 중기 투자를 해보시면 저는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3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만 원 정도면 2016년 기준으로 한 30배 밸류에이션을 산정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가 130만 원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두 종목이 비슷했습니다. 좀 바닥에서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손실 보고 있는 두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참아보시면은 두 종목 그래도 잘 고른 튼튼한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동일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키워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창, 이 검색창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바로 이 단어예요. 오늘의 토론 주제 TPP입니다.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어렵죠.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뭐 이런저런 관세 얘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합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함께 풀어주실 분 모셨어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TPP 네.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면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쉽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한태평양 지역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뭐 우리나라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빠졌고요.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 베트남, 뭐 싱가포르, 필리핀 쭉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호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쪽에 한태평양 지역 이 태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TPP라는 것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관세도 철폐하지만 결국은 경제를 하나의 나라처럼 통합하는 그런 구조죠. 관세를 철폐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 협정 규정이죠. TPP가 이제 체결돼서 내년 한 1월이나 2월에 이제 각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효가 발효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의료 사업이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관세가 바로 철폐되고요. 특히 또한 자동차 부품이 바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현재 대다수 이 한태평양 지역의 관세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더라도 2017년까지 관세가 2.5%인데 그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당장에 이제 부품이라 이런 거, 그다음에 의료 쪽에 관세가 철폐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있는 국가들하고는 가격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어떤 그런 측면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이제 TPP에 참여할지 아니 불참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쪽으로 기울은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 전체를 보면 오늘 이제 시장 전체 보더라도 경합업종이 자동차인데요. 가장 크게 우리가 현재 경쟁하는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바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품이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부품이 상당히 경쟁이 많거든요. 자동차 부품.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부품 수출 비중 한 22% 정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부품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업종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일본하고 자동차 쪽은 여러 가지 환율이 뭐 현재 유지한다더라도 한 1%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TPP가 이제 실효가 되면 결과적으로 수혜 업종도 나타나는 거죠. 피해 업종은 자동차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생산이 이제 베트남이 지금 현재 생산 거점으로 많이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지고 그래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쪽에서 생산 거점이 글로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태평양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결국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들,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많이 수출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IT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OEM 방식으로 하는 의류들이 있죠. 주로 아웃도어라든지 북미 지역 많이 나가는데 그런 쪽에는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류 쪽은 뭐 대다수 아주 수혜인데 IT 부품도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IT 부품이 대다수 삼성전자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수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제 특별하게 크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이자 부정적 영향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좀 크게 밀려나고 있어요.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현재 3%대 하락하면서 전업종 가운데 낙폭 가장 크고요.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모두 다 올랐었는데 현재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일제 슬슬 옥석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좀 밀려나고요. 크게 충격이 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 오전장에서 이 윤상직 이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려가 과도하다.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돼요. 네, 자동차주는 지금 TPP 때문에 빠지는 곳 있지만 그보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한 30% 올라왔어요. 저가 대비.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투자클럽나우에서 이제 자동차는 탄력성 떨어진다. 목표가 왔다. 기아차 53,500원, 현대차 165,000원. 그래서 각기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강세로 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TPP가 나와서 어떤 부정적인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서 차익이 같이 몰리는 거죠. 특히 이제 기관이나든지 컨손들이 좀 많이 샀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에서 차익 실현이 몰리기 때문에 5% 정도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추가 한 3% 정도는 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것도 15만 원 초반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좀 더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조금만 더 본다면 원달러 환율에 지금 현재는 강세가 좀 원달러 내려오고
그대로 저 강세로 가고 있는데 환율 원화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달러 약세 기준 이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동차주는 결국은 이제 MS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지금 기대가 크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시간이 보내야만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자동차 전체적인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위에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지수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오늘은 지수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상쇄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지금 게시판에서도 자동차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7월 중순에 12만 원 선에서의 저점을 기록하고 한 2달, 3달 정도 여유 있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최병원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 그리고 딱 이 타이밍에 TPP라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다소 늦게 담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지 많이들 고민되실 텐데요. 이 시간에 좀 다소 탄력 둔화에 대한 그런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오늘 신청받은 포트 내용 살펴보고요. 또 시청자님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식사하셨어요? 예. 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은 좀 든든하게 식사를 하셨다니까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포트 구성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KG 이니시스가 네. 21,500원에 25%. 네. 또 제우스가 13,500원에 25%. 네. 대한해운이 21,400원에 20%. 네. FNC 엔터가 24,000원에 10%, 현금 20%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전자결제, 반도체, 해운주, 엔터주까지 상당히 골고루 담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들 고르셨어요? 부장님 방송에서 추천해 준 것도 봤고, 네. 또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골라서 담았는데 영 시원치가 않네요. 그렇죠.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지도 않고 한 10% 안팎으로 좀 제한적인 지금 손실을 내 종목이 나란히 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 가운데서 좀 애착 가는 종목 있으실 거고요. 팔고 싶은 종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좀 정해놓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제일 한 게 제우스. 네. 제우스가 제일 좀 그렇겠죠. 애착이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네. 이게 뭐 하반기에 실적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네. 좀 그렇고 제일 좀 뭔가 좀 이니시스. 네. 이니시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되나 뭐 하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은 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금도 좀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V로 확인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과연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혹은 또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밥상인가요? 이 밥상을 보니까요. 네. 친구에게 물어보고 차린 초보 주부의 밥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좀 어설프다 이런 얘기 네, 아닐까요? 초보 주부가 친구를 뭐 물어봤자 비슷한 친구 음식 성적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밥상 차려봤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물어봤자 결과는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또한 TV 보고 사시면 TV는 주로 단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같이 그 의견을 따라서 목표가 손주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지 않죠. 아니면 이 밥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잘하는 친정엄마가 잘한다면 친정한테 물어보고 시어머니가 잘하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차리면 되는데 즉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 분야에서 잘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데 물어보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대충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밥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다 보니까 주로 뒷북 투자를 하셨어요.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온 걸 샀거든요. 네. 가장 개인 투자자를 안 좋은 습관이
시세가 낮다가 분출한 종목이 내려오니까 싸졌다고 사거든요. 그건 일봉만 보서 그렇죠. 주봉을 보면 무제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뒷북 투자를 하는데 뒷북 투자도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요. 회사가 좋다면. 네. 너무 단기 투자해서 뒷북 투자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종목을 전부 다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시 탑바 시간에서 계속 8월도 9월도 KG이니시스 같은 거 많이 목표가를 22,500, 21,500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페이 수혜로 다 수혜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이런 걸 사시는데요. 삼성페이 수혜주를 산다면 KG이니시스 살 게 아니라 한솔테크라든지 다른 거 사셔야죠. 그것처럼 이제 업종 자체를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최병호 전문가님이 너무 잘 적절한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재밌습니다. 얘기를 좀 듣다 보면요. 지금 보면은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친정 엄마나 좀 전문 셰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친구한테 잘못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셰프님이 돼주실 텐데요. 하나씩 좀 밥상을 차려볼게요. KG 이니시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은 네. 약간 좀 팔고 싶다라고 언급하신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KG이니시스는 일단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매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프에 놓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식당에 양식 먹으면 수프 먼저 먹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빠른 시간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하자 그런 의견에서 드리고요. 이 KG이니시스는 2분기 실적은 뭐 PG 조금 매출이 좋고 그런데 이 택배 사업이 있죠. 이게 적자가 이어지고 올 1월부터 합병해서 이게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 EPS가 상당히 줍니다. 한 올해 EPS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40% 정도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나오면 나올 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고 영업이익도 2분기도 한 60% 가까이 줄었는데요. 3분기에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택배 사업이 계속 이 리스크를 작용하는 거지, 사업부가.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떼낸다면 이 종목은 주가는 3만 이상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PG 사업이 이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수죠. 15% 이상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향후에 이제 전체적인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이 결제 시장의 구도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결제 시장이 커지니까 삼성페이라든지 그건 신규로 뭐 많이 커진 게 아니라 향후에 보면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오프라인 시장인지 삼성페이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PG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력이 우리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향후에 1, 2년 뒤에 매출액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상승 기술적 반등이 KG이니시스 상승 탄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적인 것은 뭐 실적에 문제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예상 EPS로는 뭐 5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거죠. 현재 가격도 PER 30배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PBR이 4.7배고요. 올해 실적이 안 좋았다 그렇더라도 내년 실적을 보더라도 내년 실적에 지금 내년 실적 예상 실적을 현재 예상한 기간이 예상한 실적에 그대로 나온더라도 현재 PER 3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치에 좀 팔자. 물론 이제 지금도 2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2만 1,000원 내외 어느 정도 사신가액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페이 관련된 결제 관련된 수혜주를 요런 거 사지 말고 이제 결제 관련된 삼성페이 수혜주는 직접적인 것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커진다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쟁이 격화돼. 요걸 꼭 기억하셔서 반등 시 매도하자.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 19,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소 쓴소리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위쪽에서 목표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현재 약 5% 정도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는 게 더욱더 포트 수익 전반적인 재고를 위해서 좋으실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 제우스입니다. 또 이 종목은 애착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조금 더 좀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제우스는 일단은 샐러드요. 네, 샐러드. 마지막에 두 번째 먹죠, 그죠? 네. 그래서 제우스도 실적은 3분기 좀 정상화되기 때문에 반등할 걸 보입니다. 그때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LCD 장비 쪽,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 자체가 안 좋죠. 둔화되는
이제 사실 사양 산업으로 가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LCD 모니터부터 거의 다 없어지듯이 지금 LCD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경쟁력이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사업이 디스플레이 사업이 적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세정기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이쪽으로 플러그 밸브라 이쪽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매출 이제 구성이 이제 제품 믹스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 사업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은 나오고 이익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IT주는 저평가라고 사시면 안 되고요. 향후 여파는 개선되면서 실적이 증가돼야 되는 거죠. 물론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올해 뭐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렇게 한번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왜 애차에 가냐면 시청자분이 밸류에이션 가치 따져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PER 기준으로 보시면 뭐 한 5배, 6배, 뭐 10배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10배라고 주가가 가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요번에 중국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있어서 실적은 좀 나을 걸로 보이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가 또 안 좋은 거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많이 빠졌다. 지금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빠진 거 보십시오. 그럼 반도체 자체의 업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저평가라는 것은 이것은 재무제표상이 그렇지 업황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IT주는 고평가라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향후에 가장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야만 빨리 회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매출이 730원, 영업이익이 한 78억, 영업이익이 한 많이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한 70% 가까이 증가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전에 안 좋았다고 좋아지는 거죠. 작년에 뭐 2010 적자도 나왔으니까 분기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좋고 그래도 IT가 지금 4분기에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이 회사도.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그때 좀 나온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목표가를 이 제우스를 15,000원 이렇게 드렸는데요. 지금 13,000원인데 15,000원이라면 그렇게 높진 않죠. 10% 정도 좀 넘는데. 하지만 이 주가가 위에서 2만 원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일봉만 보면 위에서 빠졌다 생각했는데 주봉 보면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등 시에 좀 매도하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번에 가을 찬바람 불 때가 기회다. 그래서 4분기까지 보고 올라가면 그때 뭐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격은 그럼 15,000원 잠시 네. 언급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을까요? 12,000원인데 12,000원이 안 깨질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우스 앞서서 이 제우스, KG, 이니시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주봉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단기간의 시세만 보지 마시고 좀 큰 그림에서 힌트도 함께 좀 얻어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또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네, 대한해운은 대한해운이죠. 대한해운은 네. 지금 몇 개 남아있는데 파스타에 쫙 놔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대한해운 같으면 파스타 오래 놔두면 사실은 말라 비틀어지 안 좋습니다. 안 그죠? 좋아요. 붉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대한해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주식 투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땐 경기 관련주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대한해운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이제 장기 용역선이 많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다. 그래서 사면 주가가 바닥이니까 가지 않겠나.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로 하시고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충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도 뭐 20%니까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대한해운의 전체적인 벌크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벌크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벌크선은 원자재를 실어나는 거죠. 뭐 석탄보다 무연탄하고 그다음에 뭐 기름, 분나 이런 원자재. 그래서 이 고객사가 바로 한전, 포스코, 가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주로 원자재를 하는 이제 한전은 이런 건 뭐 LNG, 가스,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마찬가지. 포스코는 원자재, 철강이라든지 실어 나르죠. 그래서 이 매출의 80%가 이렇게 대형 안정적인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이죠. 실적은 안정적인 전반적으로 보면
월거 시장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져야만 실적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개선돼야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계속 안 가고 있죠. 과거의 시세가 많이 났다가 내려와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기에 뭐 몇 프로 보고 이런 것은 바로 우물한 개구리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대충 나오셔서 하시고 이제 목표가를 보면 올해 예상 EPS가 2,400원이고 PER 10배면 24,000인데 이 PER 10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운사를 PER 지금 삼성전자도 뭐 8배인데 이래서 안정적 실적은 나오지만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업황자. 그래서 PER 뭐 8배 정도가 뭐 적당하지 않겠나. 그럼 내년에 예상 실적에 29,000원 정도 EPS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주가는 뭐 목표가를 보면 제가 21,500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향후에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나오시라고 21,500원 이렇게 해서 손절가는 19,800원. 지난번 저가가 19,900원이거든요. 깨지면 일단 팔고 다른 거 하시라. 다른 거 뭐 좋은 걸로 집중적으로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목표도 짧게 주셨어요. 21,500원, 손절 라인 역시 짧게 19,800원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종목입니다. 엔터주도 있습니다. FNC 엔터인데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자, FNC 엔터는 저는 네. 좀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스테이크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포트에서 KG이니스스, 제우스 대항해 온 FNC 엔터에 그나마 가장 먹을 만한 것은 FNC 엔터입니다. 수익률 말고 회사의 앞으로 전망 여러 가지 봤을 때 성장성을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엔터주는 좋은데 FNC 엔터는 실적의 변동이 상당히 심할 거고 현재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올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이 종목 10% 사신데 가장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은 이제 10%인데 추가로 내려가면 뭐 손절선 깨고 내려가면 더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말까지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중국의 협력사 하나를 이제 선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형 미디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아마 테마로 잠깐 뜨겠죠, 그죠? 그럴 때 나오시든지 아니면 대충 반등할 때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엔터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기 성장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의 안정성이 없어서 엔터주의 등락이 심한 거죠.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스타 마케팅인데 스타 한 명에 의해서 실적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실적의 변동이 안 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M이라든지 YG엔터는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스타의 하나에 의해서 실적이 뭐 크게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실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원 수입이 많은 회사, 그래야만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물론 이제 유재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AOA도 인기 있고 뭐 요즘 그렇지만 그것은 초기 지금 현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이제 트레이딩하는 뭐 데리고 오려면 계약금도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막 영입도 하고 관리직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못 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EPS 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년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상태는 그렇게 그대로 현재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온다면 문제가 전혀 없이 그렇다면 그래도 적정 주가가 25,400이기 때문에요. 적정 주가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고 물론 좀 더 내려오면 지지선 유지하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해서 한 20% 비중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을 때 본전 이상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장기 성장성 어쨌든 엔터주는 스타 마켓에 스타 한두 명에 의해서도 실제 그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살지 아니면 빨리 손절할지 결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적정 주가에 사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목표가는 매수가 24,000원이네요. 네, 24,000원이고요. 손절가 네. 2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FNC엔터는 뭔가 약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밭 혹은 농부인 것 같아요. 좀 오랜 기간 놓고 보면은 이 씨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겠지만은 또 그만큼 인내 그리고 고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저희가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금도 20% 정도 있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약간 뭐 긍정, 부정, 엇갈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의견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한 이후에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수정 레시피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투자 습관을 바꿔야 된 것은 뒷북 투자입니다.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사시면 절대로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내려가게 되면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 안 할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났다가 내려온 건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앞으로도 주식 투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기 전에 이제 주봉으로 시세가 초기 단계에서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봉을 보시면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만 딱 넘겨보면 얼마나 올랐는지 바닥에서 이거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투자를 좀 바꾸시면 그리고 시간을 주봉으로 본다는 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보고 사는 거죠. 뭐 손절하지 않아도 될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매도하게 되면 지금 현금도 20% 있는데 5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는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복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 확률이 높죠. 시간이 흘러도. 그래서 현금을 놔두지 말고 확실한 종목에 내려왔을 때 더 사셔서 비중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주로 세 종목을 비중 한 30%씩 세 종목씩 하고 대신에 단기 종목은 한 40%에서 단기 포트를 좀 계속 쳐다보신 분은 계속 기다리기 힘드니까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건 40% 하시고 장기 종목 30%. 엔터주는 장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터주 중에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이런 쪽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는 단계면 내년에는 하반기에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게 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주가에서 중장기적으로 50% 거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죠? 엔터주. 그런 어떤 실적이 안정된 종목을 좀 바꾸자. 그래서 엔터주를 30% 하고 중기 IT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라는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에 아주 크게 시장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부품사들도 이제 새로 살아나게 하고 삼성전자까지도 판매돼서 늘리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같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IT 중기주로는 한솔테크닉스라든지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단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 투자는 경기 민감주 건설주가 있으면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건설주에 잠깐 들어가서 한 10% 보고 나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밥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포트폴리오 쭉 짚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담겨있는 종목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제시가 됐어요. 23,500원에서 정리, 손절 라인 19,000원입니다. 제우스 역시나 매도입니다. 15,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12,000원. 대한해운도 매도 21,500원 목표 주가입니다. 손절 라인 짧게 19,8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나머지 종목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욕심을 내기에는 힘들다는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매도 의견 24,000원, 매수하신 가격 목표 주가입니다. 손절 라인은 22,000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또 발빠르게 매매를 하시면서 또 바꾸신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시간 다시 활용해 주셔도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보는 동안에 종목 올라와 있어서요. 짚어드릴게요. 안암전자가 좀 눈에 띕니다. 요즘에 이 안암전자가 급등락이 좀 반복돼가지고 늘 상위 혹은 하위 리스트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안암전자, 지금 U571번님께서 이 종목을 지금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0원 미만에서 굉장히 싸게 잘 사셨습니다. 수익이 지금 100%가 넘습니다. 931원에 비중 20% 사셨고요. 현재는 2,0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데 뭐 애플 쪽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시장에는 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작은 종목인데요. 과연 이 종목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볼게요. 정재웅 부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네, 수익이 커서 좋긴 좋은데 뭔가 급등을 해서 함께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그 성장성에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의 사업이라든지 또한 그 지난 이제 6월에 자산 매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매각을 하면서 그런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뒤늦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주가의 상승은 뭐 그런 요인들의 기대함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전략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그 가격은 판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상승이 어느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것을 보고 팔겠다 하는 두 가지 전략이고요.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가격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뭐 한 2,000원 정도에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로 내일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승을 보고 팔겠다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어제 거래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오늘도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양봉일 때에는 보유를 하고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서 음봉으로 마감할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후자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음봉이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음봉이 팔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아남전자였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 아마 지금 신청해주신 571번님 외에도 좀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거래량이 좀 많아가지고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건자주들도 상당히 좀 좋죠. 시멘트주, 성신양회가 또 오랜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9282번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4,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해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부지점장님. 네. 최근 올해 시멘트주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신양회 역시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시멘트주들에 비해서는 성신양회가 그 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요. 회복 속도가 조금 더뎌 보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성신양회 역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시멘트 가격의 인상 그리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그 시멘트주들의 강세가 업황호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최근 주가는 그 시장에 의해서 지난 7, 8월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다시 또 2,100 뭐 이런 식으로 강세로 나아갈 때에는 성신양의 주가 역시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데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포트폴리오에서 FNC 엔터, 엔터주가 있어서 그런지 두령님께서 게시판에 연예기획사에서 섭외 오면 갈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좀 진단이 오는 동안에 약간 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나라면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더라도 하루 이틀은 재미날 것 같은데 저는 주식시장 떠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 문 딱 닫고 나면은 또 사는 낙이 없으실 것 같다는 얘기들을 아마 주변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무라카님께서도 주식시장 365일 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왠지 시장 떠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잠시 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주제가 TPP였습니다. 앞서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우시죠? 관련해서 과연 TPP에 참여할 때, 안 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심심타파 이 TPP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말도 어려운 TPP.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 장벽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왔다 갔다 물건이 할 때마다 관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서히 좀 낮추는 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FTA, 메가 FTA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혜주, 피해주가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를 안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인용해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12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태평양 여기를 위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위쪽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여기에 일본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 보이시죠? 이 베트남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의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PP 우리나라 불참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GDP, 무역수지, 생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GDP 같은 경우는요. 발효 이후에 10년간 총 1억 달러 정도, 1억 7천 달러에서 1억 8천 달러 정도가 이 증가하는 불참이죠. 0.12% 정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참했을 경우요.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요. 연간 1억 달러 정도 악화되고요. 생산은 연 4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참했을 때는요, GDP도 줄어들고요, 무역수지 여기에다가 생산까지 함께 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약간 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추후에라도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현재 좀 정부 측에서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10년간 GDP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무역 수지는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많이 개선되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연 1조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참여를 해야지 경제적으로 GDP나 무역 수지나 생산 측면에서 좀 이득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경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TPP뿐만 아니라 이 TPP는 미국 주도의 FTA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중국 주도의 이 아시아 투자 인프라 은행, 바로 AIIB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섬유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요, 방긋 웃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좀 힘듭니다. 조금 더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종목들 대응 전략 현명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TPP 이 부분이 저한테도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들 그리고 뭐 GDP 이런 내용을 좀 챙겨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또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신 내용 조금 더 짚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5598번님 전화 주셨고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통신입니다.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현재 약간 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현대통신하면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홈 오토메이션 사업이 분사가 되려서 설립이 된 현대통신이고요. 주업은 홈 오토메이션과 그리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부분들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 시장이죠. 보통 최근에는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아파트에 다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분양 시장이 활기가 뛰면 현대통신 업황도 좋아지는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국내 그 건축 시장에서의 분양 시장은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분양을 하게 되면 경쟁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통신 올해 실적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벌써 이제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된 사업도 현대통신이 향후에는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다 본다고 하면 이런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통신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에 보면은 지난 7월에 이제 15,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8, 9월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7, 8, 9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최근 조정 폭이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길어지고 반등의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현대통신 목표가는 14,000원 수준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겠는데요. 9,000원이라고 하면 최근 지난 8월 말 9월 초에 급락을 할 때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저점을 깨는 구간이죠. 그때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들 쭉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 못 봐드린 종목은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타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파란불이어서 제가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요. 소폭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서서히 좀 줄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좀 더 힘을 내보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역시 이 그림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놀러오세요.